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약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보유주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 섹터 종목 이외에는 많은 종목들이 일단 하락 전환한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동시 순매도가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줘야 어떤 거나 추가적인 흐름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음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2040포인트, 거래소 기준으로는 2040포인트를 지지하는 패턴이 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계속 제약바이오 사라, 관심 가져라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은 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뿌듯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 증시가 잘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4, 4분기 같은 경우는 큰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FOMC 같은 경우도 12월 연말이니까 그때 이후에는 큰 의미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다음 주 증시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갈지, 지금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들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전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가고 어떤 종목이 갈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하면서 사실 보유하고 있던 종목 일부는 차익 실현하면서 또 다른 종목들은 일부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1선에 현재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미약품.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강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점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상한가가 풀렸을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흐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미약품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또다시 시장을 조금씩 교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기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종목 상담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주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888번님, LG생명과학 45,000원의 비중 20%. 예, 지금 오늘 종가가 71,900원이네요. 12.17% 상승해서 주가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시초가로 6% 상승을 했다가, 예, 급등, 17%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12%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안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음봉 마감,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마감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 초반에는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의약품 지수로 따지면 9,200선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미약품에 맞춰가지고 보신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주가 상승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 8만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1차적인 목표가를 8만원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999번님, JW 중해제약 37,000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윤동신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초반까지는 조금,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변동성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봉 마감한 상황이 되겠죠. 거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상승 출발을 했더라도 약세 전환하거나 음봉 마감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여럿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 마감한 상황이 되겠죠. 박스권 상단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4,000원대하고 45,000원대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적인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37,000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홀딩해 보시면서 한미약품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략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466번님, J콘텐트리 5,270원에 비중 25%. 오늘 종가가 4,730원에 거래됐네요.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뭐 외인이 꾸준히 10월 이후에는 주가, 그러니까 지분을 좀 매도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행히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우후 상향시키면서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으로 점차 진입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과 5,000원 라인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 종목을 좋게 보신다고 하면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예를 들어 평단이 한 4,000, 그러니까 4,500원과 5,000원 사이인 4,700원 선이라고 하면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영어와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뭐 섹터들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 달 정도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님, 룽투코리아 16,00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 급락이 나왔죠. 제약바이오 섹터 이외에는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이죠. 23,0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급락을 한 그런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열혈 강호에 대한 게임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은 급락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구간 일단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8월 달에 나왔던 저점적인 부분들 11,000원대와 오늘의 저점 11,100원대 100원 차이로 일단 11,000원대를 이탈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탈시키지 않고서 저점을 유지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자, 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000원대 상당히 고점에 물려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자, 밴드 11,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추가 매수 관점 보려면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해서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665번님, YTN 3,3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가 3,360원에 거래됐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좀 뽑았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폭을 16% 정도 반납하고 13%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근데 매매 동향이 뭐 기관이 한 5만 주 정도 매도했네.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되니까 5만 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다행히게 그나마 아래꼬리 달리면서 3%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양호한 패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파동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2차적인 목표가 3,900원. 그러니까 언제죠? 10월 5일 날 주가 상승했을 때 큰 재료가 없이 주가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재료가 없이 움직이는 하는 뭐 주가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뭐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3,980원을 돌파를 하겠죠. 근데 만약 그런 재료가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고가인 3,500원 라인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890번님, 동국실업 2,710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역배열의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일단은 2,455원대, 2,460원대 5원 차이로 저점을 안 깨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 확대 구간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최근의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일단 방향성 자체가 바닥권에서 한번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연출이 좀 돼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역배열로 있는 거 봐서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2,710원대 그렇게 높은 그런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죠? 자, 그래서 2,46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을 때 2,800원까지는 일단 홀딩 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56,000원에 4320번님.
예,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48,100원이네요. 그러니까 매입 단가 56,000원이면 뭐 7월 중순경에 요때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습니다. 그나마 주가 하락에 걸고 42,000원대까지 빠진 걸 좀 잘 버티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1900, 1800에서 1850, 1900, 2040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개인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쉬웠던 뭐 거래소 지수와 커플링 시켜가지고 투자하기 굉장히 쉬운 종목인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6,000원에 가지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수가 2100포인트가 온다고 한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51,000원 요 라인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증권만 안 가면 돌파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안 갑니다. 뭐 메리츠증권도 그렇고 현대증권도 그렇고 대우증권도 그렇고 다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증시 2100포인트 맞춰가지고 1차적인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51,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500번님, LIS 29,000원의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I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후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일단은 좀,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들. 자, 이 LIS를 딱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 121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4,000원대, 17,000원대, 21,000원대. 자, 계속적으로 121선 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이것을 120선에 대한 완벽한 지지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121선이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만 원대 초반까지도 하락적인 부분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LIS 홀딩 거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1선 25,5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거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상승 시에 다음 주 정도의 상승 시에 매수가 이상권역으로 들어온다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이 쉬었어. 제가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CNS 자산 관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네. 매입 단가 8,400원에 6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유, 이거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아주 고생 무척했어요. 네. 그리고 올라갈까 싶어서요, 원금이라도 좀. 오늘 종가가 6,140원이네요. 네. 최근에 주가가 4,000원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손절을 잘 안 하시고 잘 버티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과거에 모 정치인 관련된 악재로 주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네. 그 전에는 뭐 동부산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조금 뭐 사업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분양이 되냐 안 되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밀렸었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또 뭐 부산 쪽에 해운대 비치 골프앤리조트 뭐 인허가 관련돼가지고 연내 될지 안 될지 이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제는 좀 연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주예요, 배당주,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으신 사람들이 많이 샀던,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년만 빼고 뭐 작년은 영업 적자였으니까 작년엔 9억 정도 적자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전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4.7%, 그 전년도는 8.3%가량 고배당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벌써 35억 정도 영업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9,000원 대비해서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나와가지고 지금 4,000원 대비해서 이미 50% 이상, 한 60% 정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상승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구간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8,400원까지 오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는데 제가 생각에는 요거 이제 전고점인 요 라인 있죠. 뭐 6,700원 요 라인은 연말까지는 돌파할 것 같아요. 아, 연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많이 해주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 연말 되면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이제 배당과 관련된 종목도 좀 막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머금고 그리고 기존의 리스크적인 부분, 그러니까 분양공과 관련된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된과 동시에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뭐 손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가가 6,140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1차적인 목표가 6,800원 잡아드릴게요. 6,800원. 6,800원이요? 예,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더 갈지 안 갈지 다시 한번 그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콤텍 시스템. 콤텍 시스템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2045원에 15%. 2,040원에 15%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2,040원이요? 2045원. 근데 이게 지사 이동통신 관련주라고 그래서 저 매수를 했는데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040원이 온 적이 없는데요? 네? 2,040원이 온 적이 없어요, 오늘. 오늘 시간 외에 구입했습니다. 아, 시간 외에 구매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급박할 정도로 매매하실 정도로 어떤 확신이 좀 있으셨나봐요? 네네.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네?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잘 안 들리는데.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확신. 네? 자, 일단, 제4 이동통신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23%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시간의 네네. 거래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70원까지 1.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자, 일단은 제4 이동통신, KMI 컨소시엄 관련돼서 입찰을 과거에 했었던 그런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 지금 구간 굉장히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 일단은 고점 대비 거의 고가가 얼마죠? 그 고가가 23%, 고가 대비 지금 50% 가까이 내려왔어요. 고가 대비 50% 가까이 거의 3거래일 사이로 거의 50% 가까이 고가 대비 내려왔기 때문에, 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꾸준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종텔레콤이나 어떤 그런, 다른, 제4 이동통신, 기산텔레콤이나 요런 종목군들보다는 조금은 급격하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해서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적인 부분도 2,040원대, 일단 종가 대비는, 수익 중인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갭 하락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손절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일단은, 2,000원대 있죠? 1980원대, 2,000원에서 1980원대,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반등 구간 들어왔을 때, 2,2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빠른 반등,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2,200원 정도 왔을 때는 일단 상승 시 정리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게 상강 걸렸어, 예.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저게 되세요? 10만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사고 나서 본전까지는 한번 갔었는데, 네. 또 좀 요즘 오르지도 안 하고, 좀 빠지가 그래 있어서,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글라스 락 효과의 힘이 북무 쪽에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힘이 주가 가파르게 상승을 과거에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제2의 네. 락앤락 신화를 쓰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122,000원 찍고 주가 여지없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85,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예, 레벨에서 10만원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시세를 크게 한번 줬던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를 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 시간을 양호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가 개선율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조금 지속적으로 200일선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하방으로 밀기 때문에 약간 개인이 가지고 계시기에는 불안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예. 10만 원이잖아요, 매입 단가가. 예. 근데 전저점이 주가가 86,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 견디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엔 요거 빠져봐야 86,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을 조금 더 사신다고 생각이 들면 매입가에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그러니까 비중이 감사합니다. 30%인 거는 약간 높긴 한데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종목이 86,000원까지 빠진다 한들 배짱 가지시고 예.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예. 예, 1차 목표가 10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10만 원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MC넥스요. MC넥스요. 네네.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 28,300원에 지금 20%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또 폭락을 했어요. 가격이 많이 또 오늘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돼갖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오늘 좀 급락이 났죠? 네, 예. 6% 정도.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좀, 특히나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제외하고서 하락한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MC넥스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홀딩 가쪽으로 보자. 그리고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일단은 홀딩 가쪽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32,000원을, 찍고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1선이 지금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일단 뭐, 성장성이 좋든 어찌됐건, 주가는 기술적, 수급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61선이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하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하향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끌어내린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24,000원대 있죠? 24,600원대, 이 라인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18,500원대까지도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지금 맞고 떨어졌다가, 원형 천정형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해서 일단은 월요일 날 있죠?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좀 보시되, 일단은 26,000원대 있죠? 네, 예. 26,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홀딩 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맥스가 25,000원일 것 같아요, 맥스가. 그러니까 손절을 할 때, 이 가격대는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가격 있죠? 예. 그 가격대가 25,000원권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대가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 다만 일단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26,000원권으로 보시되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반등이 약할 것 같아요. 반등이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27,000원대에 오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일약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23,250원에 비중 100%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에 한 달 됐나? 한번 좀 상담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이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도 진행 과정 모르겠는데, 네. 지금 자사주가 다 매입 끝났을 시에 22,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네.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지금 좀 주가가 오른데 제가 사실 좀 이게 높은 가격으로 이래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어제 얼마나?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사실 그때 상담했을 때도 좀 장기로 본다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장기로 안 보시죠? 지금 갑자기 조금 오르니까 예,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 20% 이상 예. 수익 중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리고. 예. 그때 제가 상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업 예, 예. 뭐 괜찮습니다. 20억 자사주 매입, 요거 지금 제가 HTS를 제가 쓰는 HTS가 아니라, HTS 치면요, 그 예. 자사주 매입하는 거 하루에 얼마 신청했는가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 예, 예. 나와요. 실시간으로. 1분 단위로 계속.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입니다. A라는 예. 회사가 예를 들어 자사주를 20억 매수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오늘 예, 나는 예. 1억을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장전에 떠요. 1억 매수하겠다. 예. 근데 이제 이 1억을 다 안 채워도 되고 뭐 5천만 원만 사도 되고 1천만 원만 사도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예. 요걸 지금 1분 단위로 몇 주씩 사고 있는지 이게 다 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HTS 예. 상에 나오니까 그 뭐야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맨 처음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도코멘터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미약품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예,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뭐 잔량이 상한가 잔량이 50만 주 이상 쌓여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4천억 정도 돼요. 아, 근데 오늘 거래된 물량이 10만 주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렇다 보면 제가 예. 생각하기엔 한미약품은 뭐 10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약품 그거 보시고요. 거래소 지수 예. 중에 의약품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도 9,200선, 9,100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8,783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맞춰갖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의약품 종목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의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 맥점이 어딘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오늘 제약바이오 오른 거는 뭐 한미약품 덕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와 버린 거니까 한미약품 덕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있죠. 예. 예, 의약품 지수랑 한미약품 상한가 언제 풀리냐. 요 두 개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그 지수, 의약품 지수에 9,120, 그리고 한미약품 예. 상한가 풀린 날, 풀린 시간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예, 예. 뭐 장중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1780원에 50%. 1780원에 80. 비중 50%요. 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알미늄 관련된 종목은 아니니까 종목 자체는 알미늄인데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거 모르셨나요? 그것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아세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는지. 아, 정확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김무성 대표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최근에 그런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대원전선이라든지, 조일알미늄, 그 다음에, 뭐, 전방이라든지, NK,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이 상승세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가 조금 사그라지게 되면서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좀 매몰벽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내년에 사실 이제 총선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연말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실망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 정치라는 것, 정치 테마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언제 튀어나올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이 종목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 조금 이 정도 3% 정도, 4%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조금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정태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고 개인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신 없으시면 이 판에서는 빠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1780원대시니까는 일단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하락 구간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밴드 설정 있죠? 자, 밴드가 1470원대, 1470원대하고 1500원대, 요 구간 라인이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요 구간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손절매 물량들이 다시 한번 나옴으로 인해서, 이 조이라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급락 구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470원대,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관점으로 보자. 자, 그래서 1470원대 다시 한번 지지하고, 재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저항벽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시 1,600원대, 그러니까 1,600원에서 1,650원대, 70원대 요 가격권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상승 시에는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포지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 저 삼성물산. 네. 16만 3천 원에 30%예요. 네, 어떤 근데 이게 사면서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조금씩 사서 그래도 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주식을 알고 샀는데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아, TV 소리 완전히 줄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얼마까지 떨어질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네, 얼마 정도까지 떨어져서, 네. 이게 멈출지, 불안해요, 막. 아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이랑 합병되기 전에 제가 상담 굉장히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한 세네 번 그때 정도 못 상담 들었어요. 드렸던 종목인데, 네네.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에요, 그 후로 사서, 17만원부터 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생각에는 한 14만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이 미쳐서도.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4만 7,500원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전저점이 딱 요 라인이잖아요. 14만 4천원. 예. 근데 전저점 약간 이탈해가지고 장중에 14만원 터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왜 했는지, 그리고 네. 이게 왜 국민 정서에 맞고 애국심이 필요한 종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글쎄요, 삼성물산을 왜 투자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대응을 하시기에 16만 3천 원이라고 하면, 네. 약간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만 원을 장중에 터치해서 빠져야지만 주가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높아요. 아, 그럼 14만원도 깨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저점이 14만 4천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는 차트로는 14만 원이 장중에 이탈이 돼야지만 기술적 반등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30%면 비중도 약간 높은 수준이니까 네. 물타라고 조금 말씀드리기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으로 손실 보고 안 나가실 마음이면 결국은 네. 버티시는 전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버티시는 전략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버티시는 거. 네, 버티면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나요?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삼성이 망하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삼성 계열사의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안고 있다고 하면 네. 언젠가는 16만 3천 원 터치할 것 같긴 합니다. 터치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낙폭도 너무 과대하고 각도도 네. 너무 세서 해서 올리려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좀 그렇게 네, 대응해 그 정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닉스 신청을 했는데요. 예.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거는 게임주 위메이드거든요. 예. 근데 그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예. 하이닉스로 또 얘기를 했는데 위메이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자, 일단 곤란하신가요? SK 하이닉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5,000원에 예, 예. 35%예요. 35,000원에 30%요? 예. 일단은 이거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그냥 좀 됐어요.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예. 좀 한번- 되셨어요? 네, 덜어서 팔아고 또 조금 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우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네.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네.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저점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1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네. 1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비중이 20%, 공매도가 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또. 공매도가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공매도가 100만 주 가까이 나왔고요. 네. 대차장고도 굉장히 지금 많이 급증한 상황이에요. 대차장고도 많이 급증한 상황인데, 엊그저께, 그러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네. 엊그저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54,000원, 5만원대 매수 추천을 해놓고 지금 주가가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꼭 좋은 말이 나오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믿을 수 있어야 개인 투자자분이 누굴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하이닉스 있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3만원대. 3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3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요 라인대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한번 전화를 주셔갖고 일단은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다음번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AS 좀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AS 좀 들으시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한국 타이어인데 그 가격은 44,000원이고요. 네. 그 30% 부여했습니다. 근데 매도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될지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파는 시기를. 결국은 주가 66,000원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나서 34,000원 가량 빠져갔다가 주봉상을 쭉 올리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지금 흐름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5만원 위에 충분히 가요. 지금 오늘 종가 49,450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120 주봉선 충분히 도달해요. 이 가격이 예. 52,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선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뭐 지분율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업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예.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양호하게 나온 상황이고 예, 예. 예, 다 좋은 그러니까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삼박자 고루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 34,000원 대비해서 지금 한 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예, 50% 예.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예. 분명히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와요. 예, 예. 근데 그 물량을 겁내하실 거면 52,000원에 정리를 좀 하시고요. 예. 나는 그런 물량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보유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만약에 이 종목이 52,000원 맞고 예를 들어 한 35,000원까지 빠져버린다. 예, 예. 그러면 걱정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홀딩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좀 산지 한 4,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44,000원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좀 지루한 경향이 있으니까요. 예, 예. 주가 52,000원 위의 선에서는 조금씩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위메이도 바로 연결됐네요. 네네. 네,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6,000원에 비중 30%예요. 46,000원에 30%요. 네네. 많이 좀 걱정되셨죠? 오늘 급락 나왔고. 글쎄 말이에요.
자, 일단은 위메드 같은 경우 오늘 7% 정도 급락이 났죠. 위메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좀 급락이 좀 하락 나온 종목들이 일단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실적 저는 확인했는데 흑자 예. 전환했다고 그래서 좀 예. 기대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이게 며칠 계속 이래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죠? 네, 저도 황당해요. 오늘 왜 빠졌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자, 그만큼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지금 악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열혈 전기라든지 왕패대기라든지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게임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 100억에서 지금 흑자 전환했거든요. 아, 네. 적자 100억에서 흑자 전환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런 성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악질적인 그런 어떤 그런 저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최근에 또 NC소프트는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NC소프트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썬데이토즈가 엊그저께인가요? 썬데이토즈가 실적 발표가 적자 지속이 나왔는데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좀 걱정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가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변동성에 좀 대응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금 구간부터는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상승이 급등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더 지루해진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때려 맞은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려 맞은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중장기로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아침 방송 꼭 빼먹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추가 매수 구간이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추가 매수 할 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GS건설 3만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에 한 3주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네. 23,000원까지 정도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고 상담 다시 받아보라고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역시나 23,000원, 오늘 중고가 22,800원이네요. 역시나 주가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저점 2만원을 막 만나러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 23,000원 라인을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 땡큐인 자리인데,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2만원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 안 좋죠. 조선과 건설 제가 싫어하는 두 업종 중에 하나인데 역시 수익 내기가 개인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만 원이면 매입하신 지 꽤 오래 되셨나 봐요. 네. 비중이 20%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22,000원 요 전저점 요 라인 있잖아요. 22,500원 네. 요 라인. 요 라인을 지킬 것 같긴 합니다. 지킬 것 같긴 한데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레벨업 되더라도 주가 지금 이게 고점 조금씩 올려가면서 24,500원, 26,000원, 27,000원 올렸고 결국은 3만 원은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하더라도 요거 계속 맞고 떨어진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만원대, 22,000원대, 지금 22,500원대 진바닥을 형성된다 한더라도 3만원을 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고의 시간을 참으실 자신이 있으시면 기다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조선이랑 건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를 잘 저는 못 믿어요, 두 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항상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심리거든요, 심리. 이 종목을 사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요건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불안한데 요거를 샀다.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3만 원에 빠져나오시려면 제가 생각엔 한 6개월 정도의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뭐 그냥 뭐 계좌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어차피 손절을 할 거지만은 27,000원 정도에서 그러면요 제가 매입 단가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종목이 22,000원이 무너진다. 예. 그러면 과감하게 10% 더 사세요. 예. 예, 10% 사시면 지금 얼마예요? 8,000원 차이니까 뭐 지금 평단이 한 27,000원까지 떨어지겠네요. 예, 예. 그러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2,000원이 장중에 무너진다라고 해서 뭐 한 21,500원 이렇게 와버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10% 더 실은 다음에 좀 버티세요. 그래서 주가 레벨로에서 한 25,000원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프라이드가 너무 빠져가지고요. 예, 예. 17,500원,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70%요? 예, 물타기 있어요. 물타기라 하셔갖고 지금 평단가 내려온 거죠? 2만원 넘어서 샀거든요. 완전히 꼭대기 사셨네요? 예. 일단은, 오늘도 이제 급락이 나왔죠? 네. 오늘도 8%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반등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반등 구간에 들어왔는데, 네. 이 종목 갖고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상승 출발 가능합니다. 상승 출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왔잖아요. 예. 고가가 21,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거의 보름 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월요일부터는 일단은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부터 굉장히 포지션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7,000원대가 매수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치고 빠질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주 정도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 구간에 13,000원대 있죠? 네. 13,000원대, 4,000원대를 터치를 하고서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6,800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15,800원까지 올라왔었죠? 16,800원까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쌍방울이 최근에 이제 많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쌍방울을 설명드리면서 이 뉴프라이드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뉴프라이드도 일단은 반등 없이 지금 빠졌잖아요. 예.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큰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15,000원대 터치할 수도 있어요. 15,000원대 터치할 수도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완전히 죽었나요? 일단 재료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일단 주가가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랬다고 봐야 지금 되겠다. 그렇죠. 지금 주가가 9월달 불과 지금 2달 전이에요. 2달 전. 9월 6일날 이 종목이 1,000원이었어. 1,000원. 예. 1,000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대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2,000배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까의 생각은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 반등도 나오잖아요. 예.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지션 정리를 하시는 게, 선절을 조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절을 하시는 게 좋죠. 예. 지금 잘못 선택하셨다가 다시 한번 주가 빠진다고 하면 다 대책 없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113번님, 차이나 그레이트 2,6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 2,355원이네요. 예, 차이나 리스크,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시장의 지배적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차이나 그룹에 대한
뭐 좀 혜택,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올 때까지는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키가 결국은 배당이죠. 중국과 관련된 외환송금 규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해주는 중국 기업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600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2,600원이 애매한 선입니다. 애매한 선에 딱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주봉선, 60주봉선이 딱 걸치는 2,600원에 도대체 이걸 왜 사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00원 라인과 2,300원 라인에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일봉상을 놓고 보더라도 121선을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매매하실 때 2,300원, 2,600원에 당분간은 옆으로 좀 눕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 종목 강하게 가려면 2,6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600원, 손절 라인 2,300원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종목들 상승한다고 가만히 두시면은 언제 또 시장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자, 그만큼 현재 구간 긴장의 촉을 세우시고 수익 중인 종목들은 언제 매도할지, 손실 중인 종목들은 언제 추가 매수할지에 대한 여부 지속 저희 종목특허와 함께 찾으시면서,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주말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